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정아 작가님의 한방눈을 공부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외부 지문 나왔다 그래서 쌤이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작품은 한 번도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되는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쌤이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이야. 아, 그리고 이 이정아 작가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 선생님이 항상 이제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여러분은 이별을 해보셨나요? 말하면서 선생님은 이별하고 햄버거 먹었다 그랬죠? 너를 보내고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 먹다가 목이 막혀 콜라를 마셨다. 라고 하는 그 시가 바로 이정아 시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추억의 못을 박는다? 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막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고 쌤 몇 번 놀렸지? 너희들은 사랑을 몰라! 막 하면서, 이별한 순간에, 배는 고프고, 배는 고픈데 그걸 먹는 내가 막 현타 오고, 근데 또 막 목은 막혀. 빵을 먹어가지고, 막 콜라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 답답한 마음. 그게 바로 이별의 순간에 한 인간이 느끼는 어떤 복합적인 슬픔을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갑자기 이제 딴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 작품을 보면 제목이 한방눈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고요. 핵심적인 시어가 한방눈이겠다. 이거는 소재 중심의 시가 되겠다. 한방눈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 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수제비를 먹으면서 왈칵 눈물이 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적 상황을 알 수가 있네. 얘 눈물 나잖아. 눈물. 얘 왜 울고 있어? 몰라. 수제비를 먹으면서 왜 울고 있지? 시적 상황은 이미지 머릿속에 시각화 하셨죠? 그거는 뜨거운 김 때문이 아니다.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도 아니다. 자, 수제비를 이미 우리가 먹는 것 같지 않아? 뜨겁고 맵고 굉장히 이런 걸 우리가 감각적인 묘사라 그러지. 감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지가 잘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중요한 건 아니래잖아. 수제비가 뜨거워서 우는 거야? X. 수제비가 매워서 우는 거야? X. 그 아니래죠? 여러분 이렇게 시를 읽을 때,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라고 하잖아? A가 아니다.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B다. 이게 나타나. A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다음에 그럼 B다. 그럼 그 B가 뭔지를 추측하는 게 겁나 중요하겠지? 그거 꼭 찾을 생각하고 다음 문장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종결어미의 반복이죠.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지? 가군을 형성한다. 여러분, 가군이 뭐였어? 기억나 안 나? 내가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음위율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음위율. 그죠? 운율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잖아. 음보율 있고 음수율이 있고. 근데 음보율은 뭐 3음보, 4음보 이런 거 보고 음수율은 뭐 7호조 아니면 뭐 3, 4조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3음보, 4음보가 있고 3음보는 고려가요. 4음보는 시조. 3, 4가 다 되는 거는 이 3, 4가 다 되는 거는 민요. 그죠? 그리고 숫자 7이야. 자, 그리고 이제 위율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위율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 세 가지. 그 앞에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는 두운, 허리를 가지고 하는 거는 허리 요자를 써서 우리 요통이라 하죠. 요통, 허리 아픈 거. 요운. 그리고 서술어, 종결어미를 통해서 운율을 만드는 거를 다리각자를 써서 각운 이랬어요. 그래서 두운을 쓰면 이런 거지. 머리가 아파, 머저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갑자기 떠오르는 얘가 이런데 머리가 아파, 머저리야 이러면 뭐가 겹치지. 그래 머리 부분에 음이 겹치잖아요. 그걸 두운을 맞춘다 그러고 요운을 맞추는 거는 허리인데 이거 우리말에 좀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I love you, 뭐 you love me 이래. 그럼 가운데가 러브가 맞춰지잖아. 동사 같은 걸 가운데에 쓰는 언어에서는 요운은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지. 근데
그리고 가구는 종결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운율이라고 했어. 그게 바로 여기 있죠. 아니다, 아니다. 종결어미를 통해서 가구는 형성한다. 여기까지 이제 현재야. 아니다. 이것도 현재잖아. 그치? 현재 시제잖아. 그리고 나서 어느 해 겨울. 그럼 갑자기 이제 과거로 간다? 빨갛게 언손으로 내 옷이 던이 바로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전성어미죠. 그래서 한 그릇 어머니 가난한 살림이 떠올라서였다. 그치? 뜨거운 김 X, 매운 고추 X, 어머니 가난한 살림이 얘가 동그라미지. 요게 여기 떠올라서 뭐 했다는 거야? 왈칵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이라는 말부터가 지금 과거를 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역순행적 구성인 거야.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환경을 알려주잖아. 가난하대잖아. 근데 한 그릇이라는 게 수제비를 한 그릇만 가져온 거야, 엄마가. 야,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너무 슬프지 않냐? 여러분 상상도 못 할 거야. 네 엄마가 니네 엄마들이 너 가난해가지고 밥을 네 것만 주진 않잖아. 엄마도 다 먹을 게 있잖아.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 그릇 수제비를 끓여가지고 애기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어여 먹어라. 이거 여러분 따옴표가 지금 없거든요. 따옴표가 없는데 여러분 무조건 생각해야 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애기인 내가 하는 말이야? 아니지. 엄마가 하는 말이지. 내 새끼 배는 안 골려야지.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면 안 되지. 이 두 줄은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을요,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감의 깊이가 더 커지지. 그러니까 더 감동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구체성도 확보하는 거야. 구체성.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위해서 희생 많이 하셨어.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 희생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지 않잖아. 근데 엄마가 한 그릇 수제비 갖다 주면서 나는 괜찮아. 너나 어여 먹어라. 라고 한다는 게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직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 아니야. 직접 인용 끈따옴표. 그리고 나는 괜찮다. 그쵸? 이게 한 그릇이라서 그렇지 않아. 나 안 먹어도 된다는 거지. 어머니 희생을 강조하고 어여 먹어라. 명령형 어미죠. 그래서 이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자식에 대한 자식 사랑이 강조되고 있지. 자식 사랑 강조. 그죠? 뭐 희생을 강조한다 해도 되고. 내 새끼. 내 새끼란 말부터가 너무 정감 있지 않아? 욕하는 거 아니잖아. 너무 귀여워서 내 새끼라고 하잖아. 그리고 안 골려야지. 야지. 야지. 이거 뭐야? 무슨 종결음이야?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종결음이지. 다짐.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은 굶기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내 새끼 밥은 줘야지. 이런 의지. 혹은 이 엄마의 어떤 다짐 같은 거.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거야. 그치? 애기가 뭐 물어봤겠어? 엄마 나 굶길 거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서 내가 그래도 애는 굶기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나의 삶을 의지 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말을 직접 인용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 그리고 박목월의 가정 다 이것들이 뭐 어떤 공통점이야.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로 살아왔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연인데요.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분식집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자, 이제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화자가 현재로 돌아와요. 현재로 돌아와. 그래서 문득 갑자기 불현듯 고개를 드는 행동을 통해서 이 시상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수제비 먹고 계시네. 약간 화자가 현재에 있는 공간이 분식집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 내리죠. 제목이 한방눈이었죠. 계절적 배경이 이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왜 과거를 떠올리는지를 알 수 있어. 실제로 수제비를 먹었던 게 겨울이었잖아. 근데 현재 이 사람이 팩트상 이 화자는 분식집에서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에 수제비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게 또 공통점이지. 또 수제비를 먹는 것도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다만 이연에 따르면 이거 엄마가 수제비 한 그릇 가져와 줬을 때 있잖아. 너무
왔다고는 묘사가 되어 있잖아. 언손으로. 근데 눈이 왔다고까지는 말을 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눈이 실제로 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겨울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 그날이 언제야? 그때지. 요 그날은 요 때지. 요 날이지. 요 날. 회상의 날. 그라는 말부터가 과거잖아. 그치? 이날이 아니고 그날. 그러니까 지시적인 의미가 과거지. 어머님이 떠먹어주던 수제비야. 더 슬프지 않냐?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입에 넣어줬나 봐. 아주 엄마가 너무 헌신적이야. 수제비 같은 지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펑펑. 음성 상징어죠? 아까 1년도 있었는데? 왈칵, 그치? 왈칵 눈물이 나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거야. 굉장히 시가 끝내주지 않냐? 수제비를 먹는데 왈칵 눈물이 나는데 세상에 그 분식집 창밖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현재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그 한방눈과 수제비는 약간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 동그랗고 이렇게 얇은 눈이 아니잖아요. 또 뭉텅이 눈이잖아요. 되게 풍성한 눈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외양이 유사하다는 것도 나는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조응하는 이미지들을 약간 굴비 엮듯이 이렇게 하나의 주기를 쫙 엮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눈의 모양이 수제비처럼 좀 이렇게 펑푸짐하고 이제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 동그랗고 크고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조용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방눈이 겨울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하필 수제비를 먹고 있다는 거, 이게 과거에도 내가 겨울에 수제비를 엄마가 한 그릇만 줬었다는 거랑 과거 회상으로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게 좀 심화적인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뭐 눈과 시련과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박목월의 가정, 선생님이 올렸던 거 보면, 박목월의 가정에서는 아빠가 그 회사 나가서 고생하는 그런 장면을 되게 얼음과 눈의 길이라고 묘사하거든요. 먹고 살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잖아. 얼음과 눈의 길. 근데 거기서는 시련이었잖아, 시련. 근데 여기서는 시련이 아닌 거야. 눈이 시련이 아니라고. 왜? 봐봐. 한방눈이 어떻대? 꾸며주는 말 볼까? 여기 관형어 봐봐. 뭐 같대? 수제비 같아. 엄마가 떠먹여주던 수제비 같아. 그럼 이때 한방눈은 엄마의 수제비처럼 둘 다 긍정적인 시호로 기능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이 한방눈이라는 거는 뭔가 푸근하고, 뭔가 온 대지를 쫙 뒤엎고, 뭔가 이 세상을 막 순수하고 하얗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치? 그러한, 이 눈이 보통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 이미지가 있죠. 색채 이미지. 그 하얀 색채 이미지.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배우게 되는 많은 작품들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모성애랑 연결이 됩니다. 모성이 뭐야? 엄마의 러브, 엄마의 사랑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적어줄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칠산리란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강백 작가님의 극이야, 연극인데, 칠산리라는 곳에서 이제 애기들 몇 명 나왔지? 9명인가? 겁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름에 이제 막 입양도 해가지고 엄마가 혼자 키운 거야. 그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했을 때. 근데 얘네가 아빠가 빨갱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라고 막 마을 사람들이 놀리고 막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힘들게 가난하게 애들을 키운 거지. 근데 애들이 어른들 살고 있는데 엄마 거기 무덤을 만들어놨거든? 고향에 칠산리에. 근데 어느 날 칠산리 이장이 연락을 하는 거야. 여기 고속도로 만들 거니까 너 그 엄마 무덤 좀 옮기라고 막 파며 와라고 막.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막 오빠 잘 지내? 오랜만이야. 막 애들 구남매가 모여.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싸워 이장이랑.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가 빨갱이 자식이라서 빨갱이 집안 무덤 있는 거 싫어서 그렇지. 왜 무덤 옮기라고 난리야. 우리 엄마 무덤이야. 하면서 막 싸워 이장이랑.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엄마 무덤을 파서 엄마를 화장해서 엄마의 그 죄를 온 세상에 날려요.
이제 우리 엄마는 온 세상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의 모성, 이 희생 정신, 이 온 세상에 퍼진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엄마의 죄를 뿌리고 나서 이장이랑 마지막 전화를 하고 막 파묘했다 이렇게 잘 상황 전달하고 전화를 딱 끊어. 전화를 딱 끊고 창문을 보니까 완전 하얀 한방눈이 온 대지를 뒤덮고 있다 그래. 한방눈이 온 대지를 뒤덮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전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 갈등, 빨갱이라고 욕먹었다 했잖아 지금. 그래서 막 공산주의 따라한다고 막 이렇게 욕을 먹으니 집안이 사실 이렇게 남북의 갈등이 있는 이념 간의 갈등을 뭐가 해소해 준다는 거야? 우리 엄마의 모성애, 엄마의 희생적인 태도. 자기가 굶어 죽더라도 애들을 밥을 먹이고 살았던 그 엄마의 희생적인 태도가 온 대지를 싹 덮는다는 거야. 그 순수함으로. 이게 바로 어떤 남북 분단이 만들어낸 이념 갈등의 상처가 어머니의 희생과 어떤 그런 모성의 순수함으로 인해서 이 눈으로 상징되는 이 눈이 사실 눈이 다 덮이면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어떻게 알아? 좋아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뭐 보여? 눈으로 다 덮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 눈으로 싹 덮는다는 게 그런 순수성, 그런 순수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수성, 어떤 회복,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회복. 다 눈으로 덮으면은 뭐 파랑 빨강이 없단 얘기지.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이 어머니의 모성을 생각했어. 한방눈이 온 세상을 쫙 덮는다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의 한방눈은 안 좋은 게 아니다. 안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방눈은 이 한방눈이 가지고 있는 이 포근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거기 어떤 따뜻함?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랑 많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안도현 시인의 작품인데 우리가 눈발이라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여기 보면 우리는 진눈깨비는 들지 말자 그래. 왜냐면 좀 쭈삣쭈삣 되게 애매하게 내리는 눈이잖아. 그런 진눈깨비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막 춥고 어둡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 결국은 가장 돈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공간, 가장 낮은 공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가서 우리는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한방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따뜻함, 포근함 이런 그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거야. 그 시도 떠올리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한방눈은 플러스라는 거야. 플러스. 실현 이러면 안 돼. 박목월 가정에서는 그런 눈과 얼음이 실현이었지만 자 정리할게요. 이 시인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애상적, 특징, 역순행적 구성. 이거 이제 3년이잖아. 3년이 어떻게 됐어? 현, 과, 현 이렇게 끝났지? 과거 회상의 매개체, 수제비 혹은 겨울일 수 있어. 눈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선생님이 살짝 마음에 걸리는 건 이연에서 눈이 실제로 안 나와서 눈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세반 것 같아. 수제비는 확실하지. 과거 회상의 매개체. 3번 어머니 말을 직접 인용을 함으로써 감동 더해주고 구체성 더해주고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태도를 구체적인 대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어머니의 어떤 희생이 강조된다. 주제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태도로 날 키워줬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게 되겠죠. 그리움이라는 말이 이제 통하는 이유는 엄마가 살아있으면 지금 뭐 엄마 이 수제비 생각하면서 울겠냐? 엄마한테 수제비 끌어달라고 하겠지? 그쵸? 그래서 아마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수제비가 아니었지? 한방눈 마칠게요.